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김연경 은퇴 이후 몰락할 것이라던 흥국생명이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다시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다룹니다. 배구 여제의 공백은 곧 팀의 붕괴라는 통념 속에서 흥국생명은 전혀 다른 선택으로 새로운 서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지금 요시하라, 매직이라 불리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 흥국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정함을 넘어 비관에 가까웠습니다. 팀의 상징이자 전술의 출발점이었던 김연경이 2024에서 2025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났고, 이는 단순한 주전 한 명의 이탈이 아니라 팀 정체성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공격과 수비, 리시브와 리더십까지 모두 책임지던 선수가 빠진다는 것은 전력의 감소가 아니라 팀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도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김연경은 사실상 흥국생명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의 방향을 정했고, 리시브 라인을 안정시키며 미들 블로커 활용의 기반을 만들어냈으며, 경기 흐름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사라진 뒤 흥국생명이 과연 같은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자연스러웠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답을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FA 시장에서 미들블로커 이다현을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나섰지만 평가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미들블로커의 위력은 양질의 리시브에서 시작되는데, 김연경은 공격수이면서 동시에 리베로 이상의 그가 떠난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를 메워야 했던 국내 자원들은 공격력은 있으나 리시브에서 분명한 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는 미들 블로커 활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흥국생명은 통합 우승팀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도 후순위 지명이라는 부담을 안고 시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국 선택한 카드는 과거 IBK 기업은행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레베카 라셈이었고, 이는 팬들과 전문가 모두에게 또 하나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검증에 실패했던 선수의 재도전이라는 꼬리표는 시즌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고, 흥국생명은 개막 전부터 김연경 이후를 버텨내야 하는 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자 이 모든 전제는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흥국생명은 단번에 강해진 모습이 아니라 경기마다 조금씩 달라진 흐름을 보여주며 예상을 흔들었습니다. 단순한 결과, 이상의 변화, 그리고 기존의 평가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들이 코트 위에서 포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흥국생명을 둘러싼 질문은 몰락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이 팀을 바꾸고 있는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연경의 은퇴가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득점원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흥국생명이 마주한 진짜 위기는 경기의 시작점 자체가 흔들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배구에서 리시브는 모든 전술의 출발선이고, 그 안정감이 무너지면 공격 옵션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김연경은 공격수이면서 동시에 리시브 라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였고, 그의 존재 덕분에 흥국생명은 상대 서브 압박 속에서도 미들 블로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축이 사라지자 팀은 자연스럽게 가장 취약한 지점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현장의 우려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윤주, 김다은, 박민지 등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은 공격력에서는 경쟁력을 인정받았지만 리시브에서는 기복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구조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그 결과 미들 블로커의 속공과 이동 공격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미들 블로커의 위력이 반감되면 상대 블로킹은 사이드에 집중할 수 있고, 공격 효율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경의 은퇴는 이런 연쇄 반응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됐습니다. FE로 영입한 이다현 역시 이런 구조 속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다현 개인의 기량에는 의심이 없었지만 문제는 그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들 블로커라도 리시브가 받쳐주지 않으면 공격 기회 자체가 제한됩니다. 전문가들은 흥국생명이 미들 블로커 중심의 배구를 유지하기보다는 사이드 위주의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는 곧 흥국생명의 색깔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였고 팀의 경쟁력을 하위권이 아닌 중위권 수준으로 보는 전망이 힘을 얻는 배경이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 선택 과정 역시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통합 우승팀이라는 이유로 트라이아웃 후순위 지명이라는 제약 속에서 흥국생명이 선택한 레베카 라셈은 과거 IBK 기업은행 시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던 선수였습니다. 파워는 있으나 기복이 크고 팀 전술에 녹아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검증 실패의 제도전이라는 프레임은 시즌 전 흥국생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었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도 불안과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며 흥국생명은 개막 전부터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하는 팀으로 분류됐습니다. 김연경의 공백, 리시브 불안, 미들블로커 활용의 제약, 외국인 선수 변수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이 서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흔들려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흥국생명의 선택은 기존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대체자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시즌 초반의 결과만 놓고 보면 그 변화는 느리고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설계자는 코트 밖에서 조용히 판을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의 변화 한가운데에는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전술가나 파격적인 승부수로 주목받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배구를 대표하는 미들블로커 출신으로 선수 시절부터 기본기와 전술 이해도가 뛰어났고 지도자로 전향한 이후에도 같은 철학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흥국생명 부임 당시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김연경 이후를 대신할 또 다른 스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연경이 없어도 돌아가는 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이 가장 먼저 손댄 부분은 전술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각 선수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나누는 작업이 우선이었습니다. 공격에서는 누구 한 명에게 과도한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득점 루트를 분산시키고 수비에서는 블로킹과 디그의 간격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고 실제로 시즌 초반 흥국생명은 흔들렸습니다. 1라운드 초반의 성적은 2승 4패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었고 외부의 시선 역시 빠르게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김연경 이후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평가, 요시하라 감독의 배구가 한국 리그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과 데이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시브 효율은 서서히 안정됐고 블로킹 성공 위치와 수비 커버 범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이 강조한 핵심은 생각하는 배구였습니다. 단순히 높이와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배구가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배구였습니다. 블로킹에서는 무조건 손을 뻗는 대신 위치를 먼저 잡고 수비에서는 공을 살리는 것보다 다음 플레이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선수 개개인의 판단을 요구하는 방식이었고 자연스럽게 코트 위에서의 책임감과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 라운드에 접어들며 변화는 점점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흥국생명은 7승 4패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경기 내용 역시 초반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강한 서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한두 번의 실점으로 흐름을 통째로 내주지 않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는 개인 기량의 급격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의 배구는 빠른 결과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김연경이라는 절대적인 축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시즌 초반의 흔들림은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였고 흥국생명은 그 대가를 감수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이후 코트 위에서 전혀 다른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의 색깔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은 IBK 기업은행과의 맞대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흥국생명이 시즌 초반의 시행착오를 넘어 자신들이 구축하고자 했던 시스템이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시험대였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세트 스코어 3대0 완승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 운영의 변화였습니다.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블로킹과 수비의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이 단 연결 상황에서 전위에 세터가 위치할 경우 기존의 방식이라면 높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리하게 블로킹에 가담하는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흥국생명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세터는 과감하게 블로킹에서 빠지고 미들 블로커가 사이드 블로킹을 커버하며 세터는 블로킹 뒤 공간을 책임지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키와 파워로 상대를 막는 배구가 아니라 상대의 공격 선택지를 계산해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움직임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공격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막히거나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수비에 걸렸습니다. 현장 해설진은 이를 두고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블로킹이라고 평가했고 실제로 공격 성공률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점수를 직접 따내는 장면보다 상대가 실수하도록 만드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냈고 이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선수 레베카 라셈의 역할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격 성공률과 득점 수치로만 평가받던 선수였지만 이 경기에서 그는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았지만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내며 버팀목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는 개인 기량의 급격한 상승이라기보다는 팀 전술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기의 또 다른 핵심은 미들 블로커 라인의 활용이었습니다. 이다현과 아시아 쿼터 아닐리스 피치로 이어지는 이른바 트윈타워는 단순한 높이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두 선수는 블로킹에서는 서로의 위치를 보완했고 공격에서는 이동 공격과 속공을 유기적으로 섞어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피치는 서브 에이스와 블로킹을 동시에 기록하며 수비와 공격 양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는 흥국생명의 경기 운영 폭을 크게 넓히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주전 세터의 부상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미들 블로커 라인의 효율이 유지됐다는 점은 의미가 컸습니다. 세터가 바뀌었음에도 공격 루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세터 변화 속에서도 공격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미들 블로커로서 최고 수준의 적응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드러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흥국생명의 변화는 특정 선수의 폭발적인 활약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졌고 그 역할들이 맞물리며 상대를 서서히 압박하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반짝 상승세로 치부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코트 위에서 반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욱 뚜렷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의 변화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판단은 미들 블로커 라인의 활용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다현과 아닐리스 피치로 구성된 트윈타워는 단순히 득점을 올리는 조합이 아니라 팀 전체의 경기 구조를 바꾸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김연경 중심의 배구에서는 공격의 마무리가 한 지점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현재의 흥국생명은 미들 블로커를 기점으로 공격의 방향이 끊임없이 분산되는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다현은 속공과 이동 공격을 통해 상대 블로킹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맡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이드 공격수들에게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피치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로킹에서는 상대 에이스의 공격 루트를 예측해 위치를 선점했고 서브에서는 단순한 강서브보다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수치상 득점보다 중요한 장면들이 경기 곳곳에서 쌓여갔고 이는 흥국생명의 전체 공격 효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세터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미들 블로커 라인의 활용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 패턴 자체가 시스템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세터가 누구냐에 따라 전술이 달라지는 팀이 아니라 어떤 세터가 들어와도 기본 틀이 유지되는 팀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들 블로커를 중심으로 한 공격 구조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국내 선수들의 득점 분포 변화 역시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김다은과 최현지를 비롯한 국내 자원들은 특정 순간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기보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공격 책임이 한 명에게 집중되지 않는 구조를 가능하게 했고, 상대 수비는 매 세트 다른 패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 선수를 봉쇄하면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기존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팬들의 시선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과거처럼 슈퍼스타 한 명의 활약을 기다리는 배구가 아니라 매 경기 다른 이름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장면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한 세트를 내주더라도 경기 전체의 흐름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은 흥국생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단계에 올라섰음을 보여줍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를 둘러싼 리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흥국생명의 선택은 더욱 돋보입니다. 여러 팀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사이 흥국생명은 피치라는 확실한 카드를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했고, 이는 시즌 중반 이후 순위 싸움에서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흥국생명의 배구는 한두 번의 성공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고,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갑니다. 이 팀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흥국생명의 현재를 단순한 반짝 반전이나 일시적인 상승세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즌 초반 김연경의 은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은 흥국생명이 이후를 버티는 단계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중반으로 향하는 지금 그 평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보입니다. 흥국생명은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팀으로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연경이라는 절대적인 축이 사라진 이후 흥국생명은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짰습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배구에서 각자가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시스템형 배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느렸고 시즌 초반의 시행착오는 그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 속에서 흥국생명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운영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무리한 공격 선택은 줄었고 블로킹과 수비의 간격은 좁아졌으며 한두 점을 내주더라도 흐름 전체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는 안정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체력이나 개인 기량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판단력과 역할 분담이 정리되면서 경기 후반과 세트 막판에서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흥국생명의 세트 후반 득점 성공률은 리그 상위권에 속하며 이는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이 강조해온 코트 위에서 생각하는 배구는 이제 선수들의 몸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장면은 많지 않지만 끝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매 경기 다른 이름이 해결사로 등장하고 특정 선수를 봉쇄한다고 해서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는 상대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로시아라 감독은 목표를 숨기지 않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진출, 그리고 연속 우승입니다. 그는 무기를 계속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공격과 수비 시스템이 함께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팀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현재 흥국생명의 상태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팀은 더 이상 김연경 이후를 견디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새로운 방향과 언어를 가진 팀으로 변화했고 그 서사는 아직 중반부에 불과합니다.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흥국생명의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변화의 결과라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